자, 3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죠. 3단원에서 생물 파트. 자, 3단원의 생물 파트의 첫 번째 강, 생명체의 기본 단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놓고, 자, 생명체라는 놈은 뭐냐?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체계.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체계. 이게 뭐 생명체래.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우리 생명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딱히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고요. 2번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자,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단계를 보시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요. 조직.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겠죠. 위, 소장, 대장 등등 이런 기관이 돼요.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이게 동물과 식물의 공통 구성 단계예요. 동식물의 공통적인 구성 단계. 그런데 여기 확대경에 보시면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되네요. 비슷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을 모아서 기관계라고 이름을 붙여요. 기관계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동물에는. 식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식물에는. 그 다음에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된다. 동식물의 공통적인 구성 단계와 동물만의 특징, 식물만의 특징,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기관계 중에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할 수 있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소화계라는 게 있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가겠지. 그다음에 소장으로 흘러갈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가 소화계가 아니고 대장 있죠. 대장도 소화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 그 다음에 간 있죠. 간도 소화계로 들어갑니다. 자, 대장과 간도 소화계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보시면은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들은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들어가 있고요. 핵 이외의 부분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식물이 기본적으로 핵과 세포질과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식물에만 있는 게 있다고. 뭐니? 엽록체,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 요거는 식물에만 있어요. 식물에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액포도 주로 식물에만 있는 놈이긴 해요. 동물은 거의 없긴 해요. 액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식물에만 있는 건 엽록체와 세포벽. 액포는 주로 식물에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각 그 명칭들 잘 기억해 두셔요. 세포 내에서 가장 큰 기관인 소기관인 핵, 주변에 소포체, 물질 이동하는 통로인 소포체, 작은 알갱이인 라이보솜, 바깥쪽에 여기 골지체, 그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여기는 세포막이겠죠. 어쨌든 동식물의 이 구조는 눈에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세포 기관들의 기능, 첫 번째 핵에 대한 얘기네요. 세포 내에서 가장 큰 소기관이고요.
공 모양으로 뚜렷하게 잘 관찰이 됩니다.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막이에요.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 핵은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핵공이 존재합니다. 물질이 그 핵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고요. 유전 물질이 핵 안에는 또 있죠. 유전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라고요. 여기 작은 알갱이 모양 보이죠? 까만 점, 요 까만 점들. 이거는 그냥 알갱이에요. 막이 아닙니다. 작은 알갱이 형태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세포질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소포체는 핵에서 나온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예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 여기서 막은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중막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막들은 단일막이에요. 단일막. 자,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되어 있으며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운반하는 기능. 통로예요. 통로. 소포체는 통로다.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게 골지체가 있습니다. 물질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얘가 소낭의 주머니에 싸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골지체. 요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분화가 된 거야. 소포체에서 분화. 네, 소포체에서 이런 식으로 골지체라는 게 떨어져 나오면서 생성이 됐고요. 역시 막구조물이고,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바깥으로 분비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종 바깥으로 세포 밖으로 운반해주는 운반자 역할이네요. 이것도 확대경 그림이 잘 나와요. 핵에서 소포체로,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골지체에서 소낭을 통해서 바깥으로, 세포 바깥으로 합성된 단백질 같은 것을 이동시킵니다. 수송에 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엽록체. 초록 색깔을 띠고 있죠. 초록 색깔을 띠는 이유는 엽록소라는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요 막도 이중막.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예전에 미토콘드리아 우리 배웠던 건, 마이토콘드리아는 역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식물이 다 있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 에너지 생산을 하는 곳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꼭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계략적인 모식도네요. 엽록체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빨아들여서 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방출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흡수하고 포도당 흡수하고, 흡수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다시 CO2하고 H2O로 돌려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 흡수, 얘는 화학에너지 방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이 포도당도 화학에너지예요. 포도당도 화학에너지다. 자,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화학에너지로. 포도당이라는 화학에너지로. 세포호흡은 뭐다? 포도당이라는 화학에너지가 ATP라는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다. 여기 ATP. ATP도 화학에너지야. 에너지 저장 물질. 자, 이렇게 에너지 전환 과정도 살짝 보셨고요. 자, 액포는 단일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이나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그런 주머니예요. 식물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장 주머니를. 늙은 식물일수록 당연히 주머니의 크기가 크고요. 바깥쪽에 있는 건 세포막. 세포 내부와 외부를 분리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건 세포 안쪽과 바깥쪽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선택적
반투과성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반투과성 막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세포벽, 딱딱한 세포벽은 뭐 모양을 유지해 주는 거겠지. 식물에만 있는 거야. 식물세포 보호, 세포의 형태 유지, 주성분이 셀룰로스다. 다당류의 대당류입니다. 다당류.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다당류에 들어가죠. 그런 정도 보시고 이제 세포막 구조에 대한 얘기네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인지질은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지방은 중성 지방이 있고 중성지질, 그 다음에 인지질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중성지질은 우리 체내에 축적되는 거 있죠. 체내 축적이 되고, 인지질은 세포막을 만들 때 쓴답니다. 인지질, 주성분은 인지질. 그 다음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이중충해, 인지질 이중충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지질 이중충이죠. 두 겹이에요, 두 겹. 자, 왜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인지질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인지질 머리 부분이 물하고 친해. 근데 이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해. 소수성은 물과 안 친하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과 친한 부분, 안 친한 부분, 친한 부분, 안 친한 부분, 이렇게 안 친한 부분, 안 친한 부분끼리 모여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이 이루어진다고, 하나의 막이. 자, 인지질 이중충 자체가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일막이에요. 이중막이 아니고 이게 단일막입니다. 그 다음에요, 단백질은 중간에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관통하거나 파묻혀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유동 모자이크설. 네, 유동성이 있어야 물질 이동에 관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막은 물질 출입 조절한다고 했죠. 이게 물질이 출입하는데 정해진 물질들이 있어요.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고, 여기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인지질층을 잘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은 막단백질을 통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동하는 물질들이 뭐냐 봤더니, 사이즈가 매우 작고 지방하고 잘 섞이는 물질,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은 물질들은 인지질층을 통해서 잘 간다.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요런 기체, 이게 이제 비교적 작은 거죠. 기체들하고 지질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는 거, 지방산, 요런 것들이 여기를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놈들은 비교적 분자가 크고 지방하고 잘 섞이지도 않고, 즉 물하고 친한 놈들이겠죠. 그 다음에 전기를 띠는 입자, 전하 띠는 입자, 즉 이온을 얘기합니다. 포도당 사이즈 크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런 이온들,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통과한다. 그래서 물질 이동이 여기 나옵니다. 어디로 무엇이 통과하는가? 두 가지예요. 물질이 이동하는 건 기본적으로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용질이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이러한 확산은 당연히 에너지가 이용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인지질층을 통해서 가는 것은 단순 확산,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면 적진 확산,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산소 개수 많잖아요. 농도가 큰 거고요. 여긴 농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이런 기체 분자들,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은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회포에서 회포와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이런 것들이 이런 단순 확산에 들어가고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여기도 보니까 여기가 고농도네요. 농도가 높고 여기 농도가 작네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되니 이렇게 물에 잘 녹는 물질이나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이런 이온들, 이런 것들이 글로 이동을 한답니다. 자, 신경에서 나트륨의 유입,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로 확산, 아미노산 흡수, 아미노산도 뭐 사이즈가 큰 분자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확산 속도에 대한 그림도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를 보시면 농도 차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단순 확산은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쭉 빨라질 거야. 이렇게 쭉 빨라져. 자, 그런데 촉진 확산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빠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동 속도가 완만해지더니 일정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촉진 확산은 단백질을 통해서 하는 확산이라 단백질의 숫자가 제한적이잖아요. 막 단백질의 숫자가 한계가 있죠.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분명히 빨라요, 이게. 그죠? 그러다가 일정해지면서 나중에 농도 차이를 막 키우면 나중에는 단순 확산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들은 또 수분을 잘 흡수하잖아. 이거 수분 흡수 원리야. 자, 삼투라는 게 뭐냐 봤더니 반대네요.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답니다. 삼투.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이 농도가 낮은 용액, 오른쪽이 농도가 높은 용액이에요.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 요게 이제 일종의 세포막인 거죠. 자, 요걸 준비를 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쪽에 있는 분자들이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못 가. 막혀 있다고. 여기가 요 구멍을 통과를 못 해요. 얘네들 분자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물이 일로 이동합니다. 대신 물 분자들이 이동을 해서 뭐 반대로 이쪽에서 오는 애도 있겠지만은 이쪽으로 가는 애가 되게 많아요. 물 분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돼 버려요. 이쪽은 높이가 낮아지고 여기는 높이가 높아져서 이쪽은 농도가 증가되고 이쪽은 농도가 줄어들어서 서로 엇비슷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농도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물이 이동하면서 농도를 맞추는 거죠. 이런 걸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 이러한 삼투도 에너지가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하면 확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면 삼투. 이 전체는 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2번은 이거 뭐 예를 들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적혈구라는 세포를 준비하고요. 이걸 넣는 거예요. 용액에다가 이렇게 비커 준비하고요. 여기가 저장액이라고 합시다. 농도가 낮은 거예요. 저장액. 여기에다가 적혈구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적혈구 안에 농도가 크고 바깥쪽에 농도가 작으니까 물이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연락에 빠져나가는 놈보다 들어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풀어 오르다가요, 나중에는 터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용혈이라고 합니다. 용혈 현상.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벽이 없잖아요. 막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이 저장액에다 지금 농도가 낮은 용액에 세포를 넣으면 물이 막 빨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런데 얘는 세포 벽이 있어요. 그래서 터지진 않습니다. 그냥 빵빵해집니다. 이거를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와 농도가 똑같은 거, 그런 용액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고장액에다가 세포를 넣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겠죠.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쪼글쪼글해져요. 네, 쪼글쪼글해져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쪼글쪼글해져서 물이 빠져나가서 쪼글쪼글해지는데 바깥에 세포 벽이 있으니까 이 벽에 이제 세포막이 붙어있던 거잖아. 붙어있던 세포막이 막 이렇게 떨어져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자, 이거를 세포막이 벽에서 떨어지는 걸 원형질 분리라고 한답니다. 원형질 분리. 자, 식물에만 일어나는 현상, 동물에만 일어나는 현상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삼투압의 얘는 물 흡수하는 거, 물 빠져나가는 거 전부 다 수분 이동에 관한 거야.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의 물을 흡수한다. 배추에 소금을 절이면 숨이 죽는다. 소금물에 배추를 넣게 되면 소금물의 농도가 크니까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애가 흐물흐물해져요. 과일청 만들 때 과일에 설탕을 뿌리면 과일 안에 있던 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농도가 더 짙어지죠. 과일청은 쫀득쫀득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요 삼투현상까지 잘 읽어보시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실력업도 있네요. 195쪽까지 문제 풀어주세요. 중력 부분도 푸시고 이것도 푸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